9천조를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한 말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일했던 방식, 소비하던 방식, 여행하는 방식, 모이던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계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인데 당장의 상황이 아닌 다가올 미래를 주시하는 투자자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최고 히트작 디커플링을 지은 탈레스 테이세이라 전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 기업에게 이 사태 이후 대박의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됐다고 했고, 반대로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계 시장을 점령했지만 앞으로 안전과 투명성이 중요해지면서 외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신속한 대처와 방역,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제사회 방역 모범국이 되면서 한국 경제는 벌써부터 반사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12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라면, 김치, 즉석밥 등 가공식품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미래 경제 전망이 높게 평가되는 반면 지금 일본의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이 넘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사태로 인해 지난 석 달간 51개 기업이 도산했다고 1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소코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도산한 기업들은 일본 중부 아이치현에 있는 온천 운영업체를 비롯한 호텔과 요식업계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미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타격을 입은 곳인데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여파가 계속될 경우 소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중규모 기업들까지 도산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2분기 일본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25%라고 전망했습니다. 사태 초기 한국의 방역이 틀렸다고 비판하며 자국의 상황을 방치했던 일본은 지금 엄청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응 과정에서 한국에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던 베트남도 이 사태가 6개월 지속되면 베트남 기업 절반이 파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전 지역의 관광지를 폐쇄하고 모든 항공기의 베트남 진입을 봉쇄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32조 원의 관광 수입이 끊길 위기와 해외 투자금이 급감하고 글로벌 불황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글로벌 불황의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놀라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GDP 기준 세계 경제 11위 대국인 대한민국의 경제회복 과정도 보고서 따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방역 대책을 배운 에스토니아는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개하는 과정도 참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3대 일간지 엘문도는 지난 7일 한국 자가진단 앱 사용률 90%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대응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을 포함해 유럽 대부분 국가가 봉쇄령을 발령했으나 한국은 뛰어난 기술 역량과 투명한 정보 공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방역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언론은 한국의 방역 성공뿐만 아니라 한류를 통한 문화 강국 한국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엘파이스에서 발간한 월간지 아이콘 사우로는 문화 강국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제목의 한국 문화 특집 기사를 4개면에 게재했습니다. 이 잡지는 한국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플라스마 스크린뿐만 아니라 활력과 매력, 다양성으로 점철된 문화산업을 수출한다며 세계 11위 경제대국, 수출 규모 세계 6위인 한국의 위상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소프트 파워라 불리는 얄미울 정도의 매력으로 무장한 한국이라는 강적 앞에 심지어 자유주의의 엘리트로 여겨지는 할리우드도 항복했다고 썼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 K-팝, 소설, 손흥민, 비디오 게임, 김치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소프트 파워의 파노라마를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그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침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가고 있고, 올라간 이미지로 인해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일 대구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0명이었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 지 52일 만이었습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27명으로 50일 만에 다시 하루 2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수치가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과거의 수차례 전염병에 대한 인류의 대처를 경고했던 빌 게이츠는 앞으로 20년에 한 번씩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국제사회가 이번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까닭에 수조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면서
이제 시민들은 정부가 전염병 대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잘 관리해서 세계 모범이 되고 있다며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한국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행을 찾아봤다며 앞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한국은 지금 교과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교과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쓰고 있다. 일본의 의료 현장은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알고 보니 전국에 보건소가 부족하고 부실해서 보건소 감축을 후회하고 있고 대학교 실험실을 활용하려고 보니 또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의료 장비와 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누구를 살릴 것인가 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64세의 의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전국의 노인들에게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노인네들은 치료를 받지 말고 그냥 불행을 맞이하자, 젊은이들에게 치료실을 양보하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무슨 일인지 소개합니다. 오늘 대대적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순화기 전문의인 이시쿠라 후미노부 오사카대 인간과학부 인간과학연구센터 교수가 집중치료시설을 젊은이들에게 양보하는 노인들이 사용하게 될 양보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양보카드에는 나는 C19 최종 판정자가 되어서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등의 고급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젊은 사람에게 고급 의료를 양보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 집중치료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집중치료시설의 침대 수에 대해 독일은 인구 10만 명당 20개에서 30개, 이탈리아는 12개인데 비하면 일본은 5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중환자 치료시설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중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 고급 의료 장비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환자에게 먼저 치료를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하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시쿠라 씨는 지금 일본은 C19 최종 판정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현장의 의료 종사자는 생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 종사자에게 이러한 정신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 경우에 노인들이 고급 의료를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양보카드를 만들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스로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언제 불행한 일을 당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60세 이상이 되면 고급 의료 장비를 한창 일할 젊은이들에게 양보하는 대안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양보카드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인쇄용 PDF 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의료진들은 생명의 선택을 강요당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상당히 비참했는데 65세 이상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이탈리아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본과 유사합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이 이탈리아와 여러 가지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도 이탈리아처럼 병상이나 인공호흡기가 부족해 매일 수십 명의 환자들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면 현장의 의사들은 치료의 우선순위에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실제 80세 이상의 환자들은 집중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비상사태 하에 중환자 수용 기준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C19의 구명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남은 수명이 길지 않고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으며 만성적으로 몸이 약한 70세 이상은 집중치료실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공적 기준이 있으면 의사들은 힘든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환영했습니다. 문제는 일률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러한 양보카드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의 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인들은 이 양보카드에 대해 나에게도 생명은 귀하다. 하루를 살아도 자연은 아름답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젊은이들에게 양보하라는 취지에 선뜻 오케이 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시쿠라 씨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시쿠라 씨는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다. 그냥 의사표시를 해줌으로써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목적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나도 사인을 했다 라고 하면서 많은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조만간 일본은 2차, 3차 전파가 몰려오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면 이러한 양보카드는 꼭 필요하며 요긴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노인들의 반응은 매우 차갑습니다. C19가 치료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고 감기처럼 쉽게 나을 수가 있다고 하면서 왜 국가의 잘못을 나에게 불행을 당하라고 강요하는가, 너무 쉽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분노하기도 한답니다. 이 양보카드에 대해 일본의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우리 부모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 자식들은 부모님하고 일논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은 생활보호자 정도로 의료보호를 받고 있다. 공짜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싶어 한다. 의료비까지 공짜로 하니까 의료 파탄이 생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나 혼자라면 주저없이 내주겠지만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가족이 있다면 양보를 할 수가 없다. 사회에 헌신한 중년 의사와 부모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한 청년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중년 의사이다.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인 권리도 없는데 자식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 악용할 수도 있다. 위험하다. 싸돌아다니다가 C19에 걸린 젊은이에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 나이가 무슨 상관인데. 양보카드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는 또 다른 것 같네요. 치료를 하면 쉽게 완치 가능한데 젊은이를 먼저 치료를 하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불행을 맞이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다가 C19에 걸린 젊은이에게 목숨을 주라고 하니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처럼 의료 현장이 혼란이 올 것 같으니 준비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노인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정말 잔인하네요. 아베 정부의 책임이 큰데 왜 강요하는지 참 서러운 일본 노인들입니다.